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엉클조입니다. 엉클조의 행복한 재무설계,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의 관심사인 목적 자금 만들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순차적으로 세 번째 해당되죠. 제가 처음에 결혼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주택자금,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주택자금과 또는 자녀교육자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자녀교육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기준을 정해야 될까 고민하실 텐데, 오늘 같이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대부분 가정마다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죠. 자녀. 1명, 2명. 최근엔 또 3명까지 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상상외로 큰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자녀 교육비 때문에 자녀를 추가적으로 더 낳기를 꺼려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이 교육비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저랑 같이 한번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녀 교육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 그 다음에 좋은 자녀 교육, 그 다음에 자녀 교육자금 마련, 이런 세 가지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표를 하나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가지 경우의 교육자금이 들어가는 경우를 예시를 했는데, 굉장히 상당히 경제적 여력이 있는 집에서는 최고로 시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을 마치고 MBA 다녀오는 데까지 6억대 후반에 돈이 들어가는 통계가 있고요. 그냥 평범하게 공립초등학교에서부터 보통 서민의 교육을 해서 4년제 대학으로 마치면 6천만 원 후반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녀 1명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키우는데 약 1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얼마 들어가냐라는 것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녀교육.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서 강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돈. 다시 한번 잘 되씹어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세상에 참 진리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죠. 그런데 내 목숨보다 그 다음으로 소중한 돈, 그러니까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돈을 쓰는 거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또 대한민국에서 자녀가 성공하면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죠. 우리 아들 어느 대학 갔어, 우리 딸이 이번에 어쨌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자녀의 성공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성공한 것보다 더 많은 대리 만족을 얻는 것들이 또 우리 부모들의 속성이죠. 저도 지금 고3과 중3인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뭔가 어깨가 으쓱 갈 정도로 저를 기쁘게 하는 일이 생기면 한턱 쏩니다. 이럴 정도로 자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는 것이, 그렇지만 또 한쪽 현실에서는 자녀 교육비 걱정에 출산을 포기하는 20대, 30대 분들이 많다는 현실은 우리 사회를 굉장히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이 6천만 원에서 6억 원대 후반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한 채의 가격입니다. 지방에서, 서울에서 각각 수준에 맞게, 지방에서는 지방에서만큼의 교육을 생각하고 서울에서는 서울에서만큼의 교육을 생각하기 때문에 집 한 채와 맞바꿀 정도의 교육비가 들어가는데, 자녀가 2이면 집이 2채이고 자녀가 3이면 집이 3채인데 이거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교육의 기준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교하기입니다. 분명히 내 아이가 옆집에 아이보다 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왜 뒤져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고, 그 다음에 눈치 보기. 제가 몇 년 전에
작년 그렇게 동창 연말 모임에 가면 야, 너 이번에 대학 시험 봤잖아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결례입니다. 스스로 말하기 이전에 우리 아이 이번에 어디 갔어?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너 아이 이번에 대학 갔을 텐데 어디 갔어? 라고 얘기하는 것 굉장히 결례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우울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교하기, 눈치 보기 이런 것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 교육의 문제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교육은요, 다른 재무 목표랑 틀립니다. 집은 빠른 사람들은 5년, 좀 늦으신 분들은 10년 정도 만에 자기 집을 마련합니다.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7년에서 8년 정도면은 자기 집을 마련한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결혼 후 30세 출산을 합니다. 40살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 교육이 시작된다면 이 교육이 언제까지 가냐? 55세 대학 졸업할 때까지 30년 경제활동하는 동안 15년, 무려 15년을 교육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자녀 교육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결론이죠. 자녀 교육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그런 학과, 그러니까 전공입니다. 전공한 것을 그대로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전공인데 그 직업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러고 보면 실제로 전공과 직업은 그다지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직업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그 다음에 승진을 하고 성공을 하고 명예를 가지고 부를 얻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얼마만큼 많은 위치를 차지할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면서 좋은 교육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직업, 좋은 직장, 승진, 명예, 부 과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녀분들을 교육시킨다면 뭐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학교 우등생이 과연 사회 우등생인가?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다 받고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삶의 보람을 느끼는 친구들은 제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면 공부 진짜 안 했던 애들이 지금 기업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더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성에 따른 교육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셨잖아요. 평생 교육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진다 해서 교육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부합니다. 계속 공부. 사회에 나와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지금처럼 했다면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다 갔을 거라고 하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육은 어쩌면 기본교육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계속 공부, 다시 말씀드리면 평생 교육이 더 많은 인생의 기회를 많이 연다고 생각하고 이 좋은 자녀 교육에 대한 기준을 조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시골을 한번 방문해서 거기 계신 분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몹시 안타까워하시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그 얘기인즉슨 이렇습니다. 시골에서 교육의 기회가 없습니다. 왜? 경제적인 여력이 농사를 지어서 한 자녀, 두 자녀를 서울에서만큼 좋은 대학에 보내가지고 시켜줄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기술을 배워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되는 정도로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 대학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대학을 너도 나도 간다고 나섭니다. 거기다가 대학 나오고 나서 어학연수 안 갔다 오면 취업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어학연수 갔다 온다면 1,000만 원 이상 돈이 깨지는데 그 돈을 인해서 그 농촌에서 부모님은 1년치 소득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걸 경험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분이 과연 이 농촌이 어떻게 해야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를 고민할 때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갖게 되는 고민 이전에 그 사람들이 이 과도한 교육열, 과도한 사회가 갖는 기대 때문에 너무나 많은 돈들이 어쩌면 낭비되고 가게를 무너뜨리고 한다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좋은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골똘히 되씹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것들을 생각해 본 이후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가 바로 교육 자금 마련입니다. 그 말은 진짜 공부를 가지고 더 자기들이 원하는 꿈을 이뤄갈 수 있을 정도의 자질과 노력이 선행된 사람들한테 이런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돈이 투여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주택. 이거는 주택을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죠? 내가 거기 삽니다. 사라지는 거 아니죠? 이건 현실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편안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비, 이거는 최선의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최악의 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투자를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는 확률이 좀 뻥튀기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품이라고. 왜? 성공한 사람